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8강 consistent의 가족들 중 마지막 녀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친구가 얘입니다. consistency가 일관성이죠. 그쵸? 일관성. 근데 여기 앞에다가 in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반대말이 됩니다. 그래서 뭐 비일관성 뭐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그런 딱히 한자말이 있나? 예, 비일관성. 글쎄요. 뭐 그렇게는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일관성 없음. 예, 이걸로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요 단어가 맥락에서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그 다음에 각 문장마다 뭔가 문법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작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There is a 하고 이제 noticeable 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noticeable은 이제 뭐 눈에 띄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왜 notice라고 하면은 물론 명사로는 뭐 알림이나 공지 이런 말도 되는데 동사로는 알아채다란 뜻이 있죠. 그래서 notice 뒤에다가 이제 able 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뭔가 알아챌 수 있는, 즉 눈에 띄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noticeable 또는 noticeable 이게 눈에 띄는 이고, 그 다음에 there is a noticeable 뭐뭐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눈에 띄는 something이 있다. 그쵸? 눈에 띄는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의 단어가 바로 inconsistency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가 아까 뭐라고 번역하기로 했었죠? 뭐 일관성 없음? 이렇게? 네. 근데 뭐 여기다가 굳이 좀 맥락에 맞게 좀 넣는다면은 데이터에 눈에 띄는 불규칙성이 있다? 또는 뭐 비일관성이 있다? 또는 일관성 없음이 있다. 글쎄요, 뭐 이렇게 비일관성이란 말을 진짜 안 쓰나? 잠깐 제가 찾아볼게요. 혹시 한국어 사전에 등재돼 있나 아니면은 진짜 없나? 이렇게 뭐 이런 거야 저도 모르죠. 찾아봐야 알죠. 오, 찾아보니까 그래도 뭐 쓰긴 하네요. 우리말샘 이런 데 보니까. 근데 예, 뭐 이렇게 막 표준으로 쓰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주 딱 사전에 비일관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진 않고, 이제 우리가 그냥 한자어로 비일관성이라는 말을 쓰곤 하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긴 합니다. 행정이나 뭐 경제 이런 데서. 그거 뭐 쓰면 저희도 쓰죠. 예, 그래서 불규칙성이나 비일관성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뭐 지들이 어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사전을 활용하는 법, 뭐 이런 것도 한번 영상을 찍을까 계획 중인데, 거기서도 한번 언급하겠지만, 한국어와 영어의 이 어법을 좀 잘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면은 데이터에라는 말을 보고 이게 이제 저 영어 문장에서 예라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가 딱딱딱 눈에 들어와야 영어 사전을 봤을 때도 더 많이 뽑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저런 지식이 없이 보는 사람과 이런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화가 되어 있는 사람과는 학습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수업 시간에 이런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자, 어쨌든 이 정도로 해서 1번을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보니까 his 하고 빈칸이 딱 나와 있죠.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오늘의 단어 뭐죠? 네, inconsistency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의 땡땡인데,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consistent라는 이 consistency, 예, 이런 말 있죠. 여기는 반대말로 inconsistency라고 나왔지만 뭐 일관성, 비일관성 이런 말 뒤에, 그러니까 한국어로 치면은 어디에 있어. 제가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할게, 알아보기 편하게. 요런 말 할 때 전치사는 얘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consistency in 하고 뭐 ing 아예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제 그 영어 공부 공략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게 우리가 그냥 훑어보고 지나갈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책을 쓸 때는 쪽수가 굳이 이렇게 막 길어지고 많아지고 막 그렇게 해서 책이 좀 방대해 보이거나
아니면 전문 용어가 많고 뭔가 연구 결과를 막 나열해서 되게 전문성 있어 보이거나 이런 거를 전혀 다 처음부터 배제를 했어요. 예, 저는 주로 책을 쓸 때나 뭘 만들 때는 저희 아내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뭐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3 이후에 영어 그 손 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물으면 거의 정확해요. 그러니까 딱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이나 뭐 일반인,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딱히 영어 공부 그렇게 해본 뭐 깔짝깔짝은 해봤지만 그냥 그런 보통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면서 막 여보 이거 되게 전문 내용인데 이런 거 내가 다 뺄게. 그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한 300~400쪽 막 이렇게 쓸 거를 153쪽으로 줄여버렸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책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되게 쉽게 잘 이해되고 금방 읽힌다. 아마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쓴 거죠. 네, 그렇게 쓴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런 거를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consistency 하고 in 하고 ing 꼭 이런 예시를 들진 않았지만 한 단어를 외울 때는 그 단어 앞뒤에 나오는 단어와 함께 외워야 되고 반드시 그거를 가지고 문장을 내가 만들어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이참에 거기에 대한 과학적 설명도 잠깐 드리면은 사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영어의 전치사는 상당히 비논리적으로도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전치사의 어떤 뜻 하나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쭉 언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례적, 관습적인 게 되게 많아요. 되게 적나라한 예를 들어드리면 전치사 중에 of 있죠. of란 전치사는 가끔 여러분이 문장을 보시다 보면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of는 대부분 뭐 흔히 알고 있는 뭐뭐의 라는 뜻의 of로 쓰이기도 하지만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but 그러나 가끔 from에 가까운 뜻으로도 쓰인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한번 지금 드렸는데 공감하세요? 이거 뭐 공감하시고 뭐 공감 못 하실 거 그런 문제는 아닌 게 진짜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아주 정확한 설명과 그럴싸한 설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날이 갈수록 저도 나이를 먹고 저도 독서량도 늘고 저도 공부량도 늘고 뭐 여러 가지 경험도 늘고 하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싸한 설명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을 못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럴싸한 설명들이 난무하면서 시장에서 결국은 학습자들은 혼란만 겪게 되더라. 이게 제 결론입니다. 뭐 영어 파먹은 지 20년 된 사람의 결론이니까 꽤나 경험에 의거한 결론인데, 왜냐하면 이게 그냥 of에는 그 두 가지 뜻이 다 있다라는 걸 대충 그냥 비벼가지고 뭐 그냥 그럴싸하게 대충 비빌 수 있어요. 영어 강사라면 누구나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원래 그 라틴어에 이 대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라틴어는 영어랑 다른 언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다른 언어죠. 언어에 따라서 같은 말로 다른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로라는 조사를 쓸 때 한국어에서 이 로는 방향을 나타내기도 해요. 어떤 목적지에 갈 때 부산으로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치면은 의로 아닙니까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지만 제 말은 그냥 평균적인 그냥 한국어 상황에서 뭐 학교로 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그 로라는 걸 봤을 때 방향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수단도 돼요. 그렇죠? 뭐 칼로 사과를 깎았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아니한 한국에서 그냥 좀 깔짝깔짝 하다가 뭐 고국에 돌아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거 설명을 똑바로 아마 못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쵸? 국어 국문학자들도 이거는 다 공부해서 아는 거니까. 그러면은 거기 가서 자기 나름의 어떤 해석? 이런 거를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또 나중에 막 유튜브에 막 로는 뭐 사실 뭐 이런 거다 말하고 지는 똑바로 공부 안 해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한국어를 배우는 많은 학습자들이 혼란을 겪겠죠. 대한민국에서 영어가 딱 그렇습니다. 예, 그럴싸한 말들이 난무하는데 그 누구도 아니고 거의 다가 근거 제시를 안 해요. 근거 제시를. 그러면 사람은 근거가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쓴 영어 공부법 공략집에는 모두가 근거 제시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뻔하게 인간이라면 알아야 될 상식처럼 보이지만 왜 그렇게 영어 학습자들이 맨날 방향을 잃고 힘들어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진실을 진실이라 못 믿는가, 이런 거 있죠. 그거는 그럴싸한 말이 난무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딱 반박할 여지가 없이 증거들을 박아버려서 완전히 대중서처럼, 예, 전문 논문이나 학술서가 아니고 일반 대중이 읽었을 때 이해가 다 돼버리게끔 써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책 읽으신 분들은 특히나 영어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영어를 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감사 메시지를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좀 어설픈 사람들은 가끔 이상한 소리 하기도 하던데 근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의견이 어떻게 하나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분들 반응을 보면 이게 다 알고 있지만, 즉 영어를 상급자 이상인 사람들, 상급자 이상 그룹이 있다고 치면 이 세상에 저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다 알아. 이게 다 진리예요. 근데 이게 진리인지 종교적으로 치면 이 대중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증거를 막 들이대야 믿어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다 자기 전문 분야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지극히 상식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왜 그런지 전혀 이해 못하고 다르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해줘도 안 믿는 경우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분야가 우연히 저한테는 언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거기다 쓴 거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학교로 간다, 그 다음에 교회로 간다, 그 다음에 학교로 가는데 자동차로 간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방향이고 두 번째로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누가 외국인이 와서 야, 너는 어떻게 같은 발음의 말로 그 두 가지를 다 나타내서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니? 한국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언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걔가 그럴 자격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 아무 불편 없이 살아왔지만 이거 배우는 외국인은 궁금할 수 있죠. 그럼 걔네는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마디 드릴 게 뭐냐면은, 이 라틴어의 대라는 전치사가 이게 사실 of와 from을 거의 모두 나타냅니다. 얘가 근원이에요. 사건의 근원. of와 from을 모두 나타내는데, 그런데 얘가 이제 프랑스어를 통해, 프랑스어에도 대란 전치사가 있어요. 똑같이 영어로 들어와요. 언제? 중세 점점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 영어 권 사람들, 그때 영국, 중세 영국에서 프랑스어를 영어로 번역해야 될 일이 되게 많죠. 거꾸로도 많고,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해야 되는 일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이중 언어 구사자들, 영어 프랑스어 다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생겼겠죠. 300년 이상 프랑스어가 지배 그 계급 언어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슬슬 서서히 이 대를 번역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는 이 from이란 단어와 그 다음에 of란 단어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어의 대, 라틴어의 대는 그 둘 다를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 대를 번역할 때 이거를 거의 다 of라는 단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of란 단어의 원래 뜻이 사실은 from에 가까워요.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전에서 deprive란 동사를 찾아보면 이 단어가 이제 사전에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를 봅시다. 보면은 뭐 deprive라고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고, 보면은 자꾸 of가 보이죠. of 이런 식으로.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표제어가 이거야.
봐봐요. deprive a man, 어떤 한 인간에게서 his property, 그의 어떤 재산을 빼앗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 deprive가 뭐 박탈하다 막 이런 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예요. 그 어떤 한 인간을 박탈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박탈하냐? 그의 소유물로부터 박탈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이해 가셨죠? 즉, 뭐 보통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거든요. deprive A of B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뭐라고 많이 이제 우리말로 해서 외우냐면은 A에게서 B를 빼앗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약간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생겨요. 왜 of를 쓰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해줄 수가 있으려면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지식이.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읽어보세요, 다시. 그러니까 저 전치사, 프랑스어나 라틴 쓰는 대란 전치사가 영어로 치면은 of나 from의 개념을 모두 다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인데, 저 대를 번역할 때 영어에서 of란 단어를 거의 다 쓰면서 중세에 이 of 자체의 뜻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영어의 원래는 of 자체가 of가 그 from에 가까운 뜻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of는 원래는 from에 가까운 뜻이었는데 프랑스어나 라틴어로 from을 나타내는 그 대를 of로 모조리 번역을 하다 보니까 거의 모조리 of 자체의 뜻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영국 사람들조차. 그래서 이제 프랑스어식 표현으로, 그쵸? 대라고 쓰고 보통 그 앞뒤로 이렇게 쓰면은 그 뒤에 나오는 것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프랑스어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라틴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어에도 뭐뭐뭐 of 뭐뭐뭐 이렇게 쓰면은, 그쵸? 뭐 beauty of life, 그러면 삶의 뭐 아름다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죠. 야, 그러면 이제 of는 프랑스어의 대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또 from처럼 쓰는 관습도 남아 있었을 거고, 그런 관습은 이런 데서 드러나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를 이 B로부터. 그러니까 사실 from이나 마찬가지죠. 박탈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뭐 of만 있겠습니까? 뭐 영어의 역사가 뭐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고 1500년짜리 언어인데 그 전에도 뭐 똑같은 게르만어로 있었고, 그러면 전치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consistency in을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그 정도가 아닌 사람들은 이걸 보면은 어색한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왜 이걸 어색하게 느끼냐고 나무라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그 미친놈 아니야. 지가 영어 잘한다고 저게 왜 어색하게 느끼냐고 걔를 왜 나무라.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 following 이라는 행위 안에서 어떤 불규칙, 비일관성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봤을 때는 한국어의 느낌과도 비슷하고, 논리 구조가. 그러나 만약에 네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이 in을 그냥 뭐 요렇게 하나의 구문처럼 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사실은. 지금 요게 실용적인 설명이죠. 제가 이제 그런 걸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막 그런 거 앞뒤 단어를 다 이제 엮어서 외우라 뭐 그런 말을 쓸 때는 지금 이 긴 얘기는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걸 다 집어넣으면 이제 읽기가 싫어져요. 예, 그러니까 쉽게 쓰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his inconsistency in. 그럼 이제 저 같은 이제 영어 당연히니까 저는 선생이니까 상급자죠. 그럼 이제 그의 뭐뭐에 있어서의 불규칙성 뭐 이런 느낌이 바로 들어요. 그리고 저게 되게 당연하다고 느껴지고. 근데 안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를 하나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외워. 이거 덩어리를 그냥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inconsistency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뭐 비일관성이나 불규칙성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inconsistency. 얘가 이제 오늘의 표제어죠. 그 다음에 뭐뭐에 있어라는 말이 요런 단어가 나올 때는 뒤에 in이 오는 게 관례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ollowing 이란 말이 나와 있죠. 여러분, follow란 단어는 따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 사람을 따르는 것도 되지만
어떤 규칙이나 관습 등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ing를 붙이면은 보통 두 가지가 되죠. 첫 번째, 따르고 있는이라는 어떤 진행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따르다가 아니라 따름 또는 따르는 것이라는 명사처럼 쓸 수가 있죠. 여기서는 따르는 것이라는 명사처럼 쓰인 following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따르다라고 원래 이 follow란 동사의 기본 원래 동사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명사처럼 쓴다고 해서 뒤에 목적어가 안 붙냐? 그렇지 않죠. 목적어가 붙죠, 이렇게. 그래서 the rules, 규칙들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또는 규칙을 따르는 것에 뭐 대한 또는 규칙을 따르는 것 뭐의 뭐 한국어로야 적당히 우리끼리 말만 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요거랑은 완전히 대응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딱 보시면 아마 언어 구조가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다에 해당하는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요거. 그 다음에 문제 여기 있습니다. 그럼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 은은요? 근데 이거는 앞에 있는 게 주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조사잖아요. 근데 영어는 동사 앞에 있으면 걔가 그냥 주어라고 지들끼리 알아보는 언어입니다. 주어라는 표시가 따로 없죠. 그러니까 걔네는 이제 우리가 주격, 목적격 그럴 때 그 격을 따로 표시하는 어떤 격 표시가 거의 소멸된 언어입니다. 영어는 뭐 일부 인칭 대명사 정도를 제외하면 이라고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알아들으신 분도 있고 못 알아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제가 혹시 여기에 대한 혹시 영상을 찍게 되면 또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3번을 보시겠습니다. 3번 보니까 there were several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걸 보니까 그렇구나. 이 inconsistency,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우리 입장에서는 비일관성,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단수로만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inconsistency라고 써야 말이 문법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한국 사람 보통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또 하나, 아니 누가 봐도 추상명사인데 왜 세 이거를? 근데 이런 거 영어에 되게 많아요. 제가 이거는 사전 직접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inconsistency라는 말을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nconsistency의 결과를 이제 옥스퍼드 영어사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요거 그대로 제가 아예 복사 한번 할게요. 이렇게. 저 U가 바로 uncountable, 그죠? 셀 수 없는 이런 말이고, C는 거꾸로죠. countable, 셀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자어로 뭐라고,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 이거는 순우리 말이고 고유어고, 한자어로는 셀 수 없는은 불가산의, 그 다음에 얘는 가산의,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물론 한자어는 의라는 말 거의 빼고 얘기하니까 불가산, 가산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자, 그리고 이제 얘가 뭐라 그랬죠? plural 이라는 말. 이게 뭐냐면 복수의, 그러니까 여러 개의예요. 복수의. 그 다음에 이 반대가 singular입니다. 하나의, 즉 단수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ies라는 말이 굳이 나와 있는 이유는, 보통은 복수일 때는, 복수형일 때는 얘만 붙이면 되는데 이 단어는 요걸 붙이셈,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야 다들 아실 거라고 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예문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수로만 쓰인 그런 예문이고요. 단수형이긴 한데 어쨌든 아까 사전에 나온 논리대로 따지면 얘는 불가산 명사로 쓴 거고요. 얘는 당연히 복수형을 만들어서 consistency가 여러 개일 수 있음을 상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산명사 취급을 한 거죠. 근데 영어 공부하다가 이제 풀리지 않는 이 짜증 중에 하나가, 왜 같은 단어를 가지고 셀 수 있기도 없기도 이렇게, 이런 불만이 누구나 있습니다. 영어 공부하다 보면은. 근데 이게 실제로 그냥 딱 들었을 때 너무 일상에서 인간 생활에서 말이 되면은 한 번에 해결이 돼요. 예를 들면은 coffee 같은 거. coffee는 당연히
커피라는 것으로서의 커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커피는 지금처럼 뭐 캔이나 잔으로 안 팔았을 거 아니에요. 커피라는 커피라는 그거를 뭐 어떻게 팔았을지 그건 제가 커피의 역사를 몰라서 그러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소량으로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시대는 굉장히 최근에서야 이제 벌어진 거죠. 이제 20세기 들어서야. 그러니까 그 전부터 커피란 단어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안 팔아서 일단은 당연히 불가산 명사였던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못 세는 것 같아서.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커피를 세는 시대가 됐으니까 단위 그냥 뭐 굳이 a cup of coffee라고 얘기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돼서 지금은 a coffee, two coffees라는 말을 커피 파는 데나 이런 데 가면 영어권에서도 실제로 씁니다. 즉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봤을 때 셀 수 있겠다 싶으면 그냥 세는 거예요. 무슨 과학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냥 그겁니다. 그 언어를 쓰는 그 언어 사용자들의 인식에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 inconsistency라는 말 자체를 추상적으로 뭔가 비일관성이라는 그 느낌 자체로 본다면은 이렇게 불가산 명사로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예문의 맥락이 어떻죠? 목격자들의 증언과 그들이 그 전에 했던 진술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형사가 목격자들을 이제 불러다가 이 어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전에 그 했던 진술 그거랑 이번에 한 거랑 어디가 좀 모순되는데? 이 말을 만약에 누구한테 전달을 할 때 그 형사는 이 inconsistency가 자기가 느낀 어떤 비일관성이죠. 그럼 그거는 셀 수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there's some inconsistency. some이란 말을 써놓고 뒤에다 그냥 불가산 명사 취급을 해서 쓴 거죠.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걸 봐봐요. 만약에 이 사람을 봅시다. 여긴 지금 보니까 복수형으로 쓰였죠. 그러면 가산명사처럼 썼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변호사나 검사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막 이렇게 뭐 상대방 하는 말을 막 받아 적으면서 막 지금 다음 내 변론 이거 뭐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저쪽 뭐 피의자나 뭐 또는 피해자가 아무튼 여잔데 그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4개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딱 존경하는 판사님, judge를 부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I noticed a few minor inconsistencies in our argument. 이렇게.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듣는 사람도 어떤 질문이 나올 수가 있냐? How many? 몇 개나? 서로 세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앞으로 얘는 왜 세기도 하고 안 세기도 해? 이런 불만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대략 지금 이거의 맥락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우리의 추측이 다 맞는다는 증거는 없지만 There were several inconsistencies in her statements.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녀의 발언, 스테이트먼트는 뭐 발언, 성명 이런 거니까 그녀가 스테이트먼트 저것도 복수형을 썼으니까 되게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되게 비일관성을 나타내는 특정한 내용, 문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 문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 지금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무슨 소리야 하고 화면을 치시는 분들도 제가 이해해요. 이제 근데 이런 거는 익숙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마지막에 해결되는 건 뭐냐면 내 모국어로 이해가 안 되는 감성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익숙해지시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해결이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니다. 초창기에는 누구나 뭘 말을 저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랬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가 끝났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음이 이제 consist에 대한 마지막 정리고 제 교재를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conclude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지호 어원복화체 1권의 모든 강의들이 드디어 중간 지점을 넘어서 약간 60% 이상 지금 진행됐다 라는 그런 이 뿌듯함. 얼마나 여러분도 뿌듯하시죠? 그쵸? 이게 공부의 맛입니다. 우리 모두 공부를 피할 수 없다면 즐깁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